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손석입니다. 연말입니다. 그리운 사람들 또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좀 카드도 보내고 새해 인사도 보낼 그럴 때입니다만 여러분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바로 추억의 따뜻한 우리의 그 나눔의 손길을 보내던 크리스마스 세일입니다. 1932년에 캐나다에서 온 선교의사 셔우드 호울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이 결핵 퇴치를 위한 아름다운 모금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계기가 돼서 1953년에 대한결핵협회가 만들어지고 우린 그동안 우리 가난과 질곡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 결핵을 퇴치하는데 국가나 국민 모두가 또 의료진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10만 명 중에 약 100명 가까운 국민들이 이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걱정스러운 것은 이 북한에는 주민의 약 3분의 1 이상이 보균자라는 그 의료진들의 전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핵 퇴치 운동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 한반도의 생명보호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꺼져가는 이 운동을 되살릴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 대한결핵협회가 내년부터 이 크리스마스 세일 운동을 좀 더 의미 있게 확장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그 회장이시면서 그린 닥터스 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안과 의사 정근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의사 선생님들 병원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보람 있는 일이시긴 합니다만 지금 박사님께서는 대한결핵협회 회장도 하시고 또 뭐 병원도 운영하시고 그린 닥터스 이사장도 운영을 하시죠. 맡고 계시는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계십니까? 바쁜 사람들이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하는 일들이 좀 더 또 특별하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제 혼자 하면은 불가능하죠.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 또 도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위에 항상 있고 네. 그 일들을 같이 연합해서 그 조율을 해가면은 그 일들이 새로운 또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일들 가운데 또 보람을 느끼게 되니까 서로 재미를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또 즐겁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하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의과대학을 진학하실 때는 뭐 어려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예. 지금은 제가 좀 튼튼하게 보이는데 제가 국민약골이었습니다. 183cm에 53kg. 군대도 오지발 할 정도였거든요. 중학교 때 피를 토하기도 하고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때 중학교 때 학교 신체 검사에서 영양실조라고 제가 판단을 받고 그때 영양실조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이게 참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폐결핵으로 치료받고 진주 도립의료원에서 폐결핵 약을 받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그 의사 선생님을 보았을 때 정말 청진기에 든 그 의사 선생님처럼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였고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 되는 과정에 저는 폐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내과 의사, 청진기를 든 의사가 최고인 줄 알았고 네. 내과 의사가 될 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턴을 돌면서 인턴 할 때 안과를 돌게 되었어요. 5월 달에. 네. 그때 그 어떤 할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그 다음날 그냥 지팡이를 다 던지고 혼자 걸어가시는 걸 보고 와 어떤 일이 저분한테 일어났을까. 제가 그 전날 시력을 쟀을 때는 하나도 못 읽었거든요. 시력표를. 네. 그분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시력을 잃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기적이다. 그래 물어보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내과 의사의 길보다는 안과가 백내장 수술하는 의사가 되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 병원을 잘 운영하셨는데 봉사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과거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중학교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대학 들어가서도 폐결핵이 낫질 않았고 중등도 폐결핵까지 앓았고 그러면서 의사가 되면서 정말 이런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떤 때는 애국의 병원을 쉬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겹치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부산 의대 교수를 하다가 또 개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병원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 1997년도 IMF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전 국민이 공황이었고 특히 의료공황 아파도 돈은 있는데 무서워서 네. 어떻게 될까 자녀가 실직되어 있으니까 그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의료공황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의사들의 힘을 모으자. 제 친구들 35명을 그때 힘을 합쳤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의료봉사를 하고 그분들이 아픈 질환이 만성 질환이 있으면 1년 동안 각자 자기 병원에 데리고 가서 무료 진료를 해주자. 그렇게 저희들이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백양의료봉사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역이 백양 지역이었고 백양 의료봉사단이라 해서 그 의료봉사를 10년 동안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러시다가 이게 또 그린 닥터스로 확대가 되셨군요. 2002년도에 예. 중국의 의료봉사 왕청이라는 곳에 의료봉사를 가게 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참 힘들었거든요. 뭐 사는 나라 중에 또 속해 있거든요. 지금은 다르지만은 2002년도 중국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압록강 건너에 있는 북한 아주머니들이 압록강에서 빨래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중국에서 이 의료봉사하고 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은 중국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땅인 북한 땅에 저 사람들이 산이 완전히 벌거벗고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추운, 그 힘든 그분들이 빨래하는 거 헐벗은 모습을 보고 북한에 우리가 병원을 세우고 진료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봉사단을 이제 민간단체를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고맙게 네. 재단법인 승낙을 또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린닥터스 재단이 또 설립하게 되었고 그게 국제적인 조직이라면서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그린닥터스 재단이 많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저기 미국에 본부가 있나? 스위스에 본부가 있나? 그래요. 그린닥터스 재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또 특히 의사들이 참여를 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곳곳에 지부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네. 모여서 만든 그런 의료봉사 전문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과 의사시고 또 부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이 의료봉사의 지도자가신데 이 정부와 함께 일을 하는 대한결핵협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정건 원장은 안과 의사가 왜 결핵협회장을 하냐. 의아하게 하시는 분 사실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 결핵을 알았고 그러면서 그린닥터스 재단 법인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개성공단에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을 남북협력병원을 8년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무료로. 네. 그 과정에 북한 결핵의 심각성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인구의 거의 5분의 2, 1,000만 명이 결핵을 앓게 되고 네. 결핵약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유진벨 재단이 또 결핵약을 또 투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낮에 내성 약에 듣지 않는 결핵 환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핵협회와 같이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때부터 제가 결핵협회 또 이사로 남북협력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네. 개성공단에 작은 결핵연구소를 또 설치를 하면서 결핵을 도우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또 진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저희들이 2003년도 그린닥터스 재단이 설립하기 전에 네. 저희들이 해외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어렵게 사실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그 월급으로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 옥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공부하면서 그런 또 의료라든지 또 한국인들이 미국 가서 제일 힘든 것이 의료거든요. 네. 역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의료입니다. 의료. 그 의료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지를 못하니까 작은 질병이 커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겼어요.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원망이 또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술로 재능으로 도울 것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네. 오후에 시간 나니까 돌아가면서 이분들 도우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년째 매주 일요일 오후에 의사들 매주 5명이 나오죠. 네. 그래서 수십 명이 돌아가면서 무료 진료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작할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지금은 이제 탈북자,
네. 그분들이 또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그 갸륵한 뜻에 이제 현재 의사, 간호사, 시민, 청소년에서 전 세계 30개 지부에 3만여 명의 회원이 그린 닥터스 운동을 참여하고 있다고 제가 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모시게 된 가장 주제가 북한의 결핵 퇴치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결핵 왕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그 결핵의 심각성은 어떻습니까? 예, 1953년도 대한결핵협회가 생길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한 3분의 1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사망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OECD 34개국 중에 남한의 결핵이 세계 꼴찌입니다. 10만 명 인구당 100명이 결핵을 매년 앓고 매년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 주소거든요. 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일제시대 이후로 그리고 6.25 전쟁 이후로 영양결핍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결핵약이 없기 때문에 그 잠복된 결핵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 통해서 또 젊은 학생들, 아이들까지도 결핵 감염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도 똑같이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1980년도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식량난에 빠졌죠. 예, 식량난에 빠지면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약이 없으니까 약 살 돈이 없으니까 네. 미국의 결핵약의 그 돈 가치와 한국과 남한의 돈이 똑같아요. 그 가격이.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로서는 약을 살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검사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결핵이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결핵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10만 명당 345명의 결핵 환자가 새로 생기게 되고 수많은 결핵 그것도 WHO 보고에 의해서 그렇지 실제로 네. 더 많은 결핵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성공단에 그 그린 닥터스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저희들이 접했거든요. 이쯤 되면 이게 결핵 고위험 국가가 됩니까 북한은? 남한이 고위험 국가 중에 1번인데 북한은 그 남한보다도 보고에 의하면 3배밖에 안 되지만 사실 저희들 보고는 내용은 한 10배 이상 10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1000만 명이 결핵균을 복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제 지원을 하던 곳에서 이제 의료 시설을 아예 북한 사회로 집어넣자 이런 것이 이제 해주의 그 코리아 요양병원에 대한 계획이십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대한결핵협회와 유진배가 또 그린닥터 재단이 북한 의료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왔지만은 사실은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북한 경제 수준으로 봐서 북한이 자기들이 스스로 그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결핵에 대한 치료 효과라든지 BCG라든지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가서 진료하고 도운다면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것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되겠다. 개성공단에서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8년 동안 네. 이제는 개성 시내와 함께 그리고 1927년도에 조선 최초의 결핵병원이 해주구세 요양원이라고 네. 시워드홀 캐나다 선교사가 세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핵 요양원 최초의 조선시대 모든 조선 그 일제시대 때죠. 남한과 북한의 모든 결핵 환자들이 해주에 모여들었고 네. 그 요양원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남북한의 힘을 합쳐서 요양병을 세워서 북한 결핵을 치료하고 예방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결핵협회가 그린닥터스 그다음 유진별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 결핵 어떻게 보면은 퇴치 운동을 같이 하자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해주는 우리나라의 그 결핵 퇴치 운동의 하나의 메카 같은 데 그런 뜻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예.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북한에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구호물품 하나 보내기도 쉽지 않은 남북 관계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런 뜻은 좋지만 해주에 이 결핵 요양병원을 세울 수 있을지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북 간의 경색된 국민들이 좀 많이 풀리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 남북 간의 교류가 좀 더 많아지면서 서로가 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기를 저희들이 소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남북 간의 조금 전국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보건 의료 문제는 아주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학대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네. 북한 역시 보건 의료 부분은 굉장히 간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개성병원을 북한 의사들 같이 8년을 운영해 보니까 보건 의료 부분은 정말 북한에서 사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남한에서도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세계에 보기에 국제적으로 보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중에 가장 보건 의료 중에 중요한 부분이 북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 부분을 서로가 욕심 없이 순수하게 접근한다면은 남북한이 또 새로운 돌파구를 계획을 통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핵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다른 계획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게 저희들 꿈이고 이 꿈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다각도로 정부와 협력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한번 두드려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결핵 회담을 제안하신 겁니까? 북한 쪽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성병원을 8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초창기에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개성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때 저와 회담을 많이 하였고 보건의료 회담을 할 때는 남한은 의사들이 주축으로 나가고 북한은 의사의 계급이 좀 낮아요. 북한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군부나 또 정치부에 있는 분들이 고위 참사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회의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건의료에 전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게 되었고 네. 그런 가운데 남북한이 서로가 병원을 공동 운영하게 될 그런까지도 같이 했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의료를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북한 치과 의사가 남한 환자를 진료하기도 하고 네. 그게 개성공단에서 지난 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신뢰와 그런 배경들이 신뢰 프로세스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의 기력이 북한도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또 남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북한 남북 교류가 생겼을 때 북한의 계력이 바로 남한에 유입하게 되면 그렇죠. 결국은 남한 국민들이 계력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남한도 60년이 지나도 세계 OECD 꼴찌 국가거든요. 계력이 34위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계력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예방하고 조치하고 치료해야만 앞으로 언젠가 통일이 될 수 있는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제적인 그런 교류를 위해서 북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지금이라도 하면 늦지 않고 조금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좀 우문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제법 사는데도 불구하고 결핵 퇴치가 좀 미진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고통받는 걸로 봐서 우리 민족이 뭐 유전적으로 결핵에 좀 약합니까? 아니면 이 지정 사회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남한은 그래도 정부와 우리 대한결핵협회가 60년 동안 열심히 예방하고 또 준비를 하고 개몽을 해서 결핵 환자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자상하게 된 것은 몇십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전에 정말 못 살고 영양결핍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역시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못 살던 시절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 경제와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결핵은. 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심각한 결핵 상황이 발생해 있죠. 그래서 민족성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가난했던 그 시절, 네, 역사와 상황의 문제다. 예. 그 말씀이시군요. 만일에 해주에 그 결핵병원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대략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얼마큼 돈이 되는지? 저희들 개성병원을 운영하면서 8년 동안 많은 노하우가 쌓이게 되었고 대부분 의사들의 자원봉사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협력들 의약품 회사들의 또 약품 의료 제공들 이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많은 돈 들이지 않고도 실제적으로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돈이 몇 배로 사실은 더 듭니다만은 저희들 자체 노하우와 경험과 또 병원을 경영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운영상 최대 한 40억 하면은 네. 해주의 계획병원을 잘 지을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큰 그럼 돈일 수 진료 있지만 위주가 되나요? 어떻게 요양까지 가능합니까? 요양과 그 검사 첫째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기력이 있냐 아니냐. 두 번째는 이 기력약에 정확하게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어떤 기력약이 많느냐 어떻느냐. 그걸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검진센터와 함께 또 기력약이 되지 않는 아주 독한 다재내성 기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요양을 시켜서 또 격리와 함께 네.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둔다면은 더 많은 기력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 그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도 홍보차 나오셨는데 이걸 주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사주시면 북한 병원 설립에 큰 힘이 될까요? 예,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것이 1932년도 해주에서 네. 기력 환자 치료를 위한 약을 구입할 목적으로 남한 북한 전체에 처음에 발행한 것인데요. 최초의 기력입니다. 그 네. 캐나다 의사가. 네. 그래서 1953년도에 이제 대한기력협회가 다시 생기게 되었고 60년 동안 이런 많은 그 크리스마스 실이 또 나왔는데요. 이걸 1년에 만일에 잘 순조롭게 모금이 되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금 1년 매년 한 3억 5억, 예, 40억 약간 선회를 합니다만은, 이 기력에 대한 치료는 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참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또 사주는 일들이 애들이 고사의 손으로 사준 이 기력에 대한 선물이 네. 기력 환자들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소망을 해요. 지금 일반 기부단체가 되니까 기업들이 사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법정 기부단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그 모금 운동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법정 기부 단체가 아닙니까? 예, 안타깝게 지금 일반 기부단체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기부 문화의 효시가 네, 크리스마스 그렇죠. 시이고 그렇죠. 전 국민들이 마음속에 어릴 때 그 마음의 꿈이 또 기력 크리스마스 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소망은 법정 기부단체가 되어서 전 국민들이 기력 대체에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실도 살면서 개몽도 할 수 있고 또 북한도 도울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도울 수 있고 이런 보건 의료 특히 기력을 통한 이런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 잠깐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일에 대해서 좀 홍보 좀 하시죠. 네. 예, 국민 여러분, 저희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대한기력협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기력으로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못 살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 일이 정말 좋은 기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아파서 힘든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무료 진료소와 그린 닥터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8년 동안 해오신 그 경위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저희도 2002년도 중국 왕청에 의료봉 사단이 30여 명이 가게 되었고 압록강을 바라보면서 북한에 가야 되겠다. 저희들 마음 먹고 저희들이 일요일 날 하는 애국인 진료봉사 시간에 저희들이 그 그린 닥터스 상임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모여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 봉사 그리고 중국을 통한 간접 북한 의료봉사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바로 들어가자. 그렇게 그날 일요일 날 결의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 결의를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거든요. 일요일 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께서 그걸 보시고 개성공단에 다시 병원이 세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 네. 북한에 의사들이 안 들어가려 하거든요. 무서워서. 본인은 들어가고 싶어도 가족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린 닥터즈가 그 소식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진짜 갈 마음이 있나. 우리는 정말 하고 싶다. 그러나 평양이나 이런 쪽은 불가능하다. 평양 가기 위해서는 부산, 서울에서 북경 갔다가 또 연변 갔다가 또 평양 가면 시간 일주일 걸리거든요. 갔다 돌아오는데 바쁜 의사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고 남한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개성공단이 생긴다면 병원이 생길 것이고 그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북한 전역에 어떻게 보면은 의료를 파급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꼭 가야 되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2004년도에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하면서 그린 닥터스 재단 법인이 또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공모를 하게 되었고 네. 북한 개성공단의 병원 지정으로 2004년도 11월 달에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05년도 1월 7일부터 처음에는 20평 공간, 아주 작은 공간에 진료소 형태로 네. 시작을 하게 된 것이 그게 계란이 계란이 되고 그다음에 염소가 되고 집이 되듯이 점점 커지게 된 그러면 것이죠. 그때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 순번제로 가셨나요? 상주를 하셨나요? 누가? 처음에는 아무도 가기 힘들어서 굉장히 부산에 있는 부산대, 동아대, 백병원, 고신대, 4개 대학병원에서 돌아가면서 저와 같이 또 참여를 했는데 또 그러면서 또 서울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인도에 가 계시는 또 어르송에서 한 분이 김정용 선생님께서 또 설득을 해서 또 가게 되었고 참여로 그 상주하는 의사들이 또 두 분이 생기게 되었죠.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북한과 같이 또 진료소를 합치게 되게 그게 되었습니다. 개성종합병원입니까? 예. 아,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 하기 좀 부끄럽고 처음에 2004년도 5년도만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그런 관계들이 설정이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처음 네.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현대아산 정몽원 회장께서 많은 힘을 쓰시고 해서 북한과 현대아산 간의 그런 어떻게 양자간의 관계로서 처음 설립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남한 정부와 같이 개입하게 되었고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현대아산이 힘들어지게 되었으니까 그때 현대아산에서 북한 병원을 지원해주고 상당히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지원을 이제 중단할 그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때 북한 측에서는 그린 닥터스 개성병원이 남한 환자만 진료하지 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싸우는 너무 좋았죠. 고맙고 같이 합시다. 그 대신에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걸로 공동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운영의 주체는 남한 그린 닥터스 개성병원이 하자. 이름을 그래서 그린 닥터스 남북협력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2007년도 1월부터 합치게 되었죠. 남한 의사, 북한 의사, 북한 간호사, 북한 치과의사 같이 또 공동 진료를 어떤 데는 하고 환자는 또 따로 나눠서 보기도 하고 네. 북한 치과 의사가 남한 환자를 또 진료하기도 하고 통일의 작은 실험장 같은. 맞습니다. 진료 과목은 그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로 이제 북한에서는 처음에 그 그린 이유가 공단에는 여자가 대부분이잖아요. 공단 여성이, 근로자가. 네. 예. 그런데 처음에 산부인과가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말을 못하고 그분들이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싶은데 그런 과정 중에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와 갈등을 한 상별을 겪게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 그 개성공단의 병원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그런데 남한에서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고 북한은 속내를 드러내놓지 않았으니까. 네. 그 제가 제보고 이제 빨리 긴급하게 올라오라. 대표로 나서서 회의를 좀 주재해달라. 그 민간인 신분이지만 네. 그래 가서 저희들은 북한 측하고 자주 통화하고 아니까 왜 이 병원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지 않느냐 했더니만 의외로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산부인과를 열어야 되는데 산부인과를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럼 당연하지. 왜 여자가 많은데 산부인과 해야 되죠. 해도 됩니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면서 문제가 싹 풀려버린 거예요. 우리 측 협조 여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랬군요. 말을 안 한 거예요. 네.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주 쉽게 서로 대화가 되니까 합시다. 그래 하고 바로 30분 만에 회담이 그냥 성공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치과. 네.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는 수시로 의사들이 또 전문 과목 교수님들이 또 들어가서 진료를 필요하면 하기도 또 하고. 갔다 오고. 예. 그러셨군요. 네. 북한의 의료 수준은 짐작은 갑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개성의 병원이 수준이 좀 높은 병원으로 그쪽에서는 또 인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북한 의사들이 개성병원 그린 닥터스 병원에 와서 저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엑스레이 기계를 보고. 우리 장비를 보고. 예. 엑스레이 기계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런 의료 장비가 물론 평양이나 이런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네. 또 변두리에는 이게 없는 잘 엑스레이를 못 본 분도 있구나. 그래서 그 엑스레이 기계를 처음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분들이 그러면서 열정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환자에 대한 열정, 치료에 대한 열정, 그렇습니다. 또 공부에 대한 열정, 남한 의료를 배워야 되겠다. 그것을 북한 사람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 속에
굉장히 마음이 합치게 됐죠. 네. 치과 의사도 굉장히 열심히 진료를 사실은 했었어요. 제가 하면은 뭐 이거 갖다 달라, 뭐 임플란트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네. 계속 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자기 혼자 연구를 하고 연구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의사의 수준이 한국의 의과대학 수준보다도 조금 더 낮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었는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금세 수준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 북한 치과 의사가 남한에 있는 근로자를 일을 치료해도 남한 환자가 만족을 하는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는요. 아, 대단하군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갔는데 나중에 다 받게 되고 북한 간호사가 남한 환자 엉덩이 주사를 놓아도 의미 있는 현장입니다. 예, 통일이 된 것이죠, 그 안에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환자와 의사와 환자로서 이 남한 의사와 북한 근로자 간에 좀 인간적인 교류도 있겠습니다. 따뜻한 정도 있고. 그렇죠. 처음에 저희들이 북한에 갔을 때는 긴장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했었죠. 이 북한 군인이 보초를 쓰고 총을 들고 버스를 타면서 근무를 하면은 긴장해 있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그냥 환경이 그랬으니까요. 네. 그럼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또 딱딱하고, 그런데 사실은 병원도 처음 같이 합치고 난 뒤에는 북한 의사 간호사들 23명이 그냥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바로. 그 다음날. 왜 일주일 뒤에 온 거예요. 왜 어디 갔다 왔어요? 했더니 우리 교육받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육을. 그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문이 열려놓으니까 같이 섞여놓으니까 서로가 그냥 체제의 문제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정신교육을 받고 오시고. 소위 말하는 사상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남한 텔레비전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KBS, MBC, SBS 바로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교육받았던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혼란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딱딱해지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한 달, 2달 지나면은 역시 보건의료, 환자를 두고, 아픈 사람들 두고서는 사성보다는 마음이 되는 거죠. 치료하는 마음. 응급 환자가 왔을 때는 같이 서서 치료하고, 같이 머리 찢어지면 깨매기도 하고, 예수에 찍기도 하고, 의료를 통해서 서로가 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들이 하나 나오는 것이죠. 원래 의사들께서 보면 평소에 그 세미나 많이 하는 직업 아닙니까? 예. 남북 의사들 간에도 그럼 이런 의사 환자를 놓고 또는 서로 새로운 정보를 놓고 활발한 학술 교류가 있었습니까? 매주 이제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회의를 하면은 북한 진로소장부터 해서 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 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많기도 하고. 네. 그 가족 약이라든지 그 북한은 모든 의료를 한글로 쓰잖아요. 한글명으로. 남한은 전부 다 영어로 다 쓰니까 서로가 대화가 어떤 때는 어렵죠. 그러나 그 과정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로 통일되고 이해가 되고 네. 또 북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그 열정들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아왔죠. 그럼 우리도 나중에는 한글로 썼습니까? 북한 말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로. 예, 네. 그러면서 좀 북한에서 배운 것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약이 없잖아요. 네. 페니실린 하나가 미국에서 1,000원 하면 한국도 1,000원, 북한도 1,000원. 그렇죠. 굉장히 북한 1,000원의 가치는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뿌리, 한방치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발전이 되어 있고. 양의사인데도. 예, 네. 침치료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어떤 때는 대단하구나. 이런 부분이 발전이 되는 걸 보고 참 저희들이 놀라기도 하는데요. 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서로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마음보다는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아플 때는 적도 아군도 없잖아요. 서로가 다치고 오면 서로가 똑같거든요. 전쟁터에도 그런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뭐 저게 포로도 치료하는 건데 말씀이죠. 개성공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역할도 하지만은 병원을 통해서 네. 평화의 틀들이 만들어지고 서로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픔을 통해서 네. 하나의 꽃이 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뭐 의료진 가시고 수고하신 건 물론이지만 장비라든가 의약품에서 그린닥터를 통해서 지금 그쪽으로 공급된 건 대략 어느 정도 그 예상이 8년 동안 한 50여 원이 되었고 전부 다 무료로 진료를 사실 했었거든요. 남한 환자들도 큰일 무료 하셨네요. 진료, 네. 북한 환자들 무료 진료, 의약품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제약회사에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네. 많은 보건의료단체 정부에서도 많은 힘들이 모여서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5만 7천 명, 그 개성 지역 이 2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의 약을 다 받아 먹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약을 안 먹다가 먹어보질 못하다가 약이 없으니까 그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그리고 북측진료소를 통해서 약이 또 공급이 되면은 그 약을 먹고 낫게 되니까 만만의 의료가 참 괜찮구나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들께서 북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제 식량난, 생활고를 겪었기 때문에 건강이나 영양 상태가 어떨까 걱정하실 텐데 직접 만나보신 북한 근로자들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 처음에 이제 병원을 짓기 위해서 개성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한 1960년도 저 지리산 밑에 시골 수준 마을들이 네. 유리창이 다 깨어지고 네. 그냥 화장실은 그냥 통시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화장실이었고 모든 것이 간이적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그분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가서 북한 사람들 몸에서 조금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목욕을 안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영양실조 못 먹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개성공단에서 정심을 공급을 받게 되고 드시고. 먹고 하니까 2달 만에 새까맣던 얼굴들이 하얗게 바뀌고 살도 찌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네. 그걸 보았을 때 참 북한의 영양 상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개성공단은 지금 정말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 근로자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죠.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들이.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의료 교류 또는 산업 교류가 지금 이제 개성을 통해서 아주 부족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이른바 통일 또 우리 민족의 화합에 큰 힘이 되겠죠? 예. 현장에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봤는데 같은 민족인데 말이죠. 예. 네. 또 지금 남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쓰는가 한국말 쓰는가 그렇게 잘 모르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네. 가보면은 똑같이 우리나라 말 쓰고 우리나라 말 다 통하고 같은 김치 다 같이 먹고 좋아하고 밥 다 먹고 말 서로가 이해하고 또 북구름도 똑같아요. 북구름은 우리나라 한 3, 40년 전에 그 북구름이 많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성을 통해서 많은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교류의 그런 싹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사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이 중간지대잖아요. 네. 그 중간지대 속에서 북한은 남한을 이해하게 되고 남한은 또 북한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 그런 입장들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보건 의료를 통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시겠다. 북한 역시 확대하겠다. 이런 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된다면 경제를 먼저 넘어서서 보건 의료 부분에 새로운 길을 충분히 열 수 있을 것이라 저희들은 해본 경험으로 알 수가 있다 봅니다. 이번 순전히 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북한 고위 간부가 이 좋은 진료를 좀 받고자 해서 치료받으러 온 적은 없습니까? 많았죠. 많았습니다. 예. 제가 북한 의사들, 북한 고위 간부들은 제가 제일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북한은 약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근 대표님 다음에 오실 때 이 약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가서 구해서 또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또 소장이 이거 좀 갖다 주십시오. 또 참사 이거 좀 갖다 주십시오 하면은 갖다 줍니다. 그거 예, 얼마 안 근데 하거든요. 어떤 약들을 주로 주문을 하든가? 별로 어렵지 않은 약인데 당뇨라든지 인슐린이라든지 고혈압 중에 또 특별한 약이라든지 심장병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서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북한의 고위 참사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나중에는 정근 대표가 말하는 것 그런 부분은 약속을 신뢰가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서로가 신뢰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 현안을 두고 조금씩 남북 관계가 진전이 있다가도 보면 뭐 금강산 피격 사건이다 또는 핵실험이다 등등으로 해서 많은 그 중간에 단절과 그 굴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병원 운영을 하실 동안은 별로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 간에 민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개성공단이 타겟트가 되듯이, 즉, 금강산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전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북한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이 문을 닫게 되었고, 전민들이 생각 속에. 개성공단도 사실은 또 문을 닫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때,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주들도 국민 여론에 어떻게 보면은 순응하기 위해서 출사하겠다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거의 문을 닫을 일촉즉발의 이게 있어서 네. 제보고 한 말씀을 하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우리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진료하기 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남아서 진료를 하겠다.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부터 그런 말이 나와서 그랬는지는 그다음부터 개성공단은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고 정치를 떠나서 하는 거니까 네. 남북 한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교도 보니까 살리자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성공단이 다시 또 생존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또 부활하는 걸 보았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북 한간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자 또 하나의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개성공단이라는 거. 네.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 플러스 보건의료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한다면은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니까 네. 보건의료를 특히 결핵 부분을 좀 더 하나의 새로운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언젠가는 열릴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주에 결핵병원만 생겨져도 우리가 마음의 이 분단은 벌써 위로 올라간 거다. 이제 예.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 이런 일을 해보시면 물론 이제 그 본 뜻은 이 인술에 대한 봉사입니다만은 이 민간 교류에 의해서 남북 관계의 그 평화로운 해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인 문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나중에 타결점이 안 나오는데 네. 경제적인 문제는 서로 이익 속에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보건의료 부분은 누구도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울수록 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거니까 남북 한간의 문을 열 수 있는 부분의 가장 유일한 부분이 보건의료 부분이고 이 보건의료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앞으로 더 활짝 열겠다. 그중에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핵입니다. 결핵. 그 결핵이 앞으로 남북 간에 교류가 된다면 북한 결핵이 남한으로 오게 되면 결국 피해는 남한 국민들이 보게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북한 결핵을 우리 대한결핵협회와 많은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북한 결핵을 예방하는 사업들을 쏟는다면은 그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봐서는. 지금은 적은 돈으로 나중에 큰 우한거리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좀 살짝 들으니까 그 정박사께서는 아주 명망 있는 안과 의사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쪽 분야에서. 그러신 분이 지금 이 위험한 곳에 뛰어드시고 또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북한 문제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큰 뜻을 세우시는 그 움직이는 힘은 뭡니까? 다 그럽니다. 정건 원장은 왜 쓸데없이 북한에 가서 그렇게 일하냐? 왜 지진 난데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뛰어가냐? 그렇게 말하는데 저거 역시 죽은 모습이 살아났기 때문에 거의 피를 토하기도 하고 군대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군 신체 검사에서. 그래서 억지로 제가 또 군대를 갔습니다. 이 계략을 알았지만. 군의관으로. 예. 그래서 한 번 다시 살아난 목숨이니까 봉사하며 살자.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봉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고 결국은 저 촌노민 제가 어떻게 보면 종합병을 운영하게 된 것도 북한 개성병을 운영하면서 종합병이 필요했으니까 개성병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품, 간호사 모든 것이 지원돼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그래서 종합병을 짓자. 그래서 종합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꿈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또 지진 지역에 가서 보면은 갈 때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청일 낭떠러지 지진 지역에 가서 지진을 또 만나기도 하고 여진 속에 그런 일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은 그 필요한 일들이 충족되어지도록 그분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작은 희생이라보다는 그 희생 속에 또 새로운 감사함이 생기고 결국 그게 또 나중에는 보상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 일도 역시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 통일이란 거대한 생각보다는 네.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죽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도움이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뛰어가서 해줄 수 있는 힘이 조금 있다면은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다른 나라 아프리카나 아시아도 좋지만은 우리 동포인 북한이 바로 앞에 있는데 힘든데 네. 그 도운 일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 젊은이들이 이 앞이 캄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래도 뭔가 나는 뜻있게 살고 싶다 하는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공은 성공하기 위해서 뛴다면은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의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실천하면서 그 봉사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마음들이 익혀지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봉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청소년 때부터 키우고 그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아픈 곳에 힘든 곳에 가서 몸으로 일을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심어진다면은 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키워진다면은 그 마음들이 결국은 사회에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람이 헌신하는 마음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목적들이 선한 목적이라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요 봉사해라. 진짜로 봉사해라. 네.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결핵협회 회장이시고 또 그린닥터스 이사장이시면서 또 이렇게 유경사업도 하시는데, 정말 이 훌륭한 의사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큰 그 지도자로서 이렇게 몸소 봉사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모습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 북한의 결핵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민들도 함께 성원하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안과의사로서 대한결핵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국제적인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이사장을 맡고 계신 정근 박사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 남북 분단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처럼 이렇게 북한의 주민을 향한 사랑의 인수는 벌써 이미 북한의 생명을 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더 큰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크리스마스 씰 좀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